사실 저는 사진관 작가였어요. 5년 뒤, 10년 뒤에 봐도 촌스럽지 않을 렌즈, 메이크업, 의상, 포즈, 배경 컬러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안녕! 오늘은 곧 개학을 다들 앞두고 계시잖아요. 보통 저도 2월쯤에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학생증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쯤이면 이제 증명사진을 찍겠다 싶어서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증명사진 겸 학생증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런 교복을 한번 찾아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긴 한데 이제 학생들한테도 잘 어울리고 신입생 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는 이전 직업이 사진관 작가였어요. 그 중에서도 보정 작가였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메이크업에 대해선 금손은 아니지만 보정, 사진 쪽에서는 좀 금손이라고 좀 불렸거든요. 이제 사진용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잘한다 해서 무조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5년 뒤, 10년 뒤에 봐도 촌스럽지 않을, 후회하지 않을 증명사진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렌즈, 메이크업, 의상, 포즈, 배경 컬러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렌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촬영할 때 렌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증명사진이나 이런 학생증 촬영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렌즈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막 튀거나 화려한 렌즈 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렌즈를 착용해주시고 그래도 나는 좀 튀는 렌즈, 막 그라데이션 렌즈를 착용하고 싶다 하시면 요즘 이 그라데이션이 고정돼 있는 렌즈 많잖아요. 그렇게 고정이 되는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서 막 돌아가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렌즈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증명사진 촬영할 때는 조명이 세게 팡 터지니까 그때는 렌즈가 확 티가 나더라고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고 튀지 않는 렌즈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하기 전에 이 크림 먼저 발라줄 건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진짜 완전 피부가 실키하게 변하면서 완전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 크림을 쓰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아서 아주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 먼저 해줄 건데요. 제가 사진관에서 한 3년 정도 계속 일을 했거든요. 솔직히 피부는 공들이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그냥 얼룩덜룩하지만 않게 발라주고 피부의 음영감만 잘 잡아주면 피부 메이크업은 크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뾰루지나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일단은 저희가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원본을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의 보정이 들어간 상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다 보면 두꺼운 게 화면상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것보다 차라리 얇게 해주는 게 좋고 커버력을 높이기보다는 음영감에 더 신경을 써줘라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베이스 해주시고 여기서 나는 그래도 뭔가 볼륨감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안쪽 부분에만 딱 한 톤만 높은 쿠션이나 파데로 앞감에 터치 해주시고 그리고 턱끝 살짝 입꼬리 밑에 부분 여기도 그림자 많이 지거든요. 여기도 살짝 가운데도 살짝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볼륨감이 살아난 게 보이시죠? 컨실러로 이런 다크서클만 한번 커버해줄 건데 그 전에 립밤 한번 발라주고 갈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다 끝난 다음에 립밤을 발라주고 그리고 특히나 입술 각질 심하신 분들은 촬영하기 전에 꼭꼭 이런 립밤 꼭 발라주시길 바랄게요. 전날 밤에 립 마스크를 듬뿍 올려주고 메이크업을 해주셔도 좋고요. 전날 밤에 입술에 립밤을 가득 못 발랐다 하시면 이런 립 에센스 발라주시면 빠르게 각질이 불어나서 입술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사진 보정할 때 입술 색깔은 어떻게든 바꿔줄 수 있지만 입술 각질을 없애서 막 광나는 입술을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어떻게든 다 지우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내 입술을 찍는 것보다 내 입술을 막 그려서 막 지우고 보정해서 이런 입술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림같이 변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보정을 잘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봐도 어느 정도 약간 그림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립 에센스나 립밤 꼭꼭 발라주시길 바라고요. 다크서클 한번 없애볼 건데 다크서클 없애겠다고 리퀴드 컨실러나 고체 컨실러로 여기 눈 밑을 아예 다 커버해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여기 눈 밑 이렇게 처진 이 고랑 있잖아요.
여기가 다들 신경 쓰이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없애겠다고 컨실러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버리면 눈 밑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딱 여기 원하는 부분만 딱 소량만 커버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리퀴드 컨실러나 고체 컨실러 말고 이런 펜슬 타입 한번 준비해봤어요. 딱 여기 원하는 부분만 싹싹 가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멀리 두고 보면서 어디가 가장 어두운지 거기만 한번 계속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은 브러쉬로 살짝 펴주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퍼프로 테두리만 살짝 터뜨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 고랑만 커버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들 리퀴드 컨실러든 핫타입 컨실러든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에 소량만 커버해보시면 평소랑 다르게 커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 다 커버를 해주니까 확실히 아까랑 다르죠. 여기가 푹 꺼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자가 잘못 비치면 좀 생겨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컬러 차이로 다크서클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제 블러셔를 먼저 한번 들어갈 건데요. 블러셔는 2차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1차로 이런 밤 타입 블러셔로 약간 여릿한 베이비 핑크 컬러로 전체적으로 얇게만 깔아줄 거예요. 깔아주시고 사진관 조명은 생각보다 조명이 엄청 센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블러셔나 립은 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말고 조금은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 얘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조명이 세서 색조가 날아간다. 그래서 막 색조를 엄청 진하게 하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메이크업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보통은 이 블러셔나 쉐이딩에 경계가 생겨요. 고정할 때 풀어드리긴 하지만 그 경계를 풀어주는 것도 어쨌든 레이어를 계속 쌓고 쌓는 거다 보니까 그 경계가 진하다 싶으면 사진이 그림처럼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단계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하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블러셔는 1차적으로는 좀 넓게 이렇게 깔아주고 끝에는 아주 살짝만. 그리고 증명사진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 어떤 색 써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또 가끔 가다 보면 블러셔랑 립은 쿨톤 립을 바르고 오셨는데 섀도우는 웜톤 섀도우를 바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면 정말 이 색깔이 다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하거든요, 보정할 때. 이럴 때 꿀팁. 내가 섀도우 사용법이 어렵다. 어떤 색을 써야 될지, 어떤 조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블러셔로 그대로 눈두덩이에 갖다 얹어버리세요. 이런 크림 타입 블러셔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우더 타입 남은 걸로 슥슥 얹어줘도 괜찮습니다. 이 눈꼬리부터 해가지고 톡 찍어주고 앞쪽으로 살살 퍼뜨려 나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진하면 또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색깔이 보일 정도로.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눈두덩이 거리가 좁으신 분들은 섀도우를 얹지 않을수록 더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섀도우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눈이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눈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그 답답해 보이는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눈 좀 들어가고 눈두덩이가 좁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를 조금 덜어내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살짝 붉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블러셔까지 맞춰줬으니까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촬영하기 전에 파우더 처리는 진짜 선택 아닌 필수예요. 혹시나 내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파우더 처리는 진짜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사용해줄 건데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주고 진짜 파우더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조명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그 조명이 얼굴에 반사되면서 얼굴에 광이 너무 많으면 여기저기 다 반사가 되겠죠? 그러면 반사가 될수록 얼굴이 더 커 보여요. 내가 열심히 음영을 잡아놨던 쉐딩이나 하이라이트도 다 날아가고 내가 볼륨을 딱 살리고 싶다 하는 부분은 빼고 그 외의 부분은 어느 정도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팔자 여기 다크서클 있는 부분도 아주 살짝 눌러주고 쉐딩 넣어야 되는 외곽도 살짝씩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마도 너무 전체적으로 번들거리기 때문에 이 라인도 살짝만 잡아주고 눈썹이 너무 빛나면 사진에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기 눈썹도 광 적당히 죽여주시고 저처럼 T존이 너무 번들거리시는 분들은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T존도 살짝 눌러줍시다. 전 딱 여기 가운데 빼고는 이마는 그 외 부분은 다 이렇게 살짝씩 눌러줬고요. 코랑 여기 광대 이 부분만 빼고는 살짝씩 파우더 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보다 얼굴 굴곡이 덜 져 보이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사라졌죠. 요 처리 살짝 눌러주는 느낌도 있고 피부를 더 매끈하게 표현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2차 블러셔 한 번 더 들어갈 건데요. 2차 블러셔는 아까보다 영역을 더 좁게 잡아서 포인트로만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 이 딘토 팔레트에 있는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포인트 블러셔 한번 올려줄 건데요. 눈동자 살짝 밑에 부분, 여기를 살짝만 얹어주면 됩니다. 둥글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눈두덩이, 눈꼬리 쪽에 한 번만 더 터치해볼게요. 언더도 살짝만 넣어주고 끝에도 살짝만 더 넣어주고 남은 걸로 턱 끝에도 아주 살짝만. 이제 쉐딩을 한번 들어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딩 중요하긴 하지만 경계지지 않게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라인 쪽만 세게 넣어주고 여분으로만 살살살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좋아요. 남은 면으로 살짝 눌러주고 헤어라인도 살짝만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까요? 포인트 메이크업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먼저 잡고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들어가거든요. 포인트 메이크업 먼저 들어가게 되면 메이크업이 어쩔 수 없이 진해져요.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지면 그만큼 립도 진해지고 눈썹도 진해지고 블러셔, 쉐딩까지 다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촌스러운 증명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틀 먼저 잡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 쉐딩도 살짝 들어갈 건데 사실 코 쉐딩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라데이션이 중요해요. 얼마큼 내가 깎고 싶느냐 이런 건 상관하지 않지만 이 쉐딩의 경계선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면 진짜 웃긴 만화코가 되거든요. 보통 사진 찍는다 하면 코 쉐딩 진짜 빡세게 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도 쉐딩을 좀 넣는 편이다 하면은 평소대로 하고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진하게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가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 밑에는 꼭 이렇게 끊어주고 있어요. 제가 코 쉐딩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차이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조금 코끝이 뭉툭해 보이는 게 코 쉐딩을 하면 살짝 완화돼 보이더라고요. 콧구멍이 오른쪽이 더 크고 막 휘어지고 이런 거는 보정으로 다 되니까 쉐딩만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 아까 블러셔로 살짝 컬러감을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포인트 컬러도 한번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컬러 중에 그레이 브라운 느낌 나는 이 컬러로 눈꼬리 쪽에만 살짝 얹어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저처럼 좀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최대한 연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살짝 터치만 한번 해줬고요. 눈 밑에 살짝 빅트임 하듯이 눈 중앙부터 꼬리까지 이걸로 애교살 라인 한 번만 진짜 연하게만 잡아주고 이렇게 음영감만 한번 잡아주고 저는 라인을 촬영할 때는 붓펜이나 펜슬로 그리면 너무 눈이 진해 보여가지고 섀도우로 그려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거울을 정면에서 본 상태에서 섀도우 브러쉬 묻혀주시고 뜬 상태에서 원하는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뜬 상태에서. 그리고 원하는 만큼 꼬리도 싹 빼주시고 그럼 이렇게 모양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살짝 아래를 보면서 빈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 없는 라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섀도우로 그리는 방법은 학생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또 진하게 하면은 막 당장 촬영해야 되는데 지울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를 그리고 진한 라인을 그려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만 채워줘도 충분히 눈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언더를 한번 칠해주는 거거든요. 눈 중앙부터 꼬리까지 살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그때 쌍꺼풀이 좀 아쉽다 싶으면 쌍꺼풀 라인도 살짝 연장해줘도 돼요. 뜬 상태로. 사진을 눈 감고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애교살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여기서 애교살 더 그려주려면 섀도우로 해도 되고 약간 이런 브라운 빛의 아이브로우로 그려줘도 괜찮거든요. 살짝 웃어준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애교살 라인 그대로 살짝 위로 그림자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풀어주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정도로 그려주시고 애교살 반대쪽 한쪽도 그려주고 왔고 눈썹까지 그려주고 왔는데요. 눈썹은 사실 딱히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눈썹 팁을 얻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먼저 그리지 마시고 눈 화장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그린 아이라인 끝이 내 눈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코랑 아이라인이랑 일자로 이어보세요. 이어보면 끝에가 만날 거예요.
눈썹을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끔 눈썹 먼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면 약간 눈썹이 짧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여백이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얼굴이 커 보이고 눈코입이 조금 더 모여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눈썹을 좀 길게 그리는 걸 추천드리고, 사진 찍을 때는 눈썹 길이가 좀 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끝부분 맞춰 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눈썹 앞머리는 진하게 그리지 말고 거의 안 그린다는 듯이 완전 연하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눈썹 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 눈썹을 반 이상 뽑아버린 상태인데도 지금 굉장히 좀 진하거든요. 저처럼 눈썹이 진한 분들은 눈 앞머리는 좀 브로우 카라로 밝게 밝혀주시고, 브로우 카라도 저는 색깔이 지금 조금 안 맞아서 안 썼어요. 이런 카라를 그대로 눈썹에 갖다 쓰시지 말고 이대로 갖다 쓰면 우리처럼 눈썹 숱이 많은 사람들은 눈썹 앞머리가 뭉쳐가지고 촬영하면 눈썹만 하얗게 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깨끗한 스크류 브러쉬를 준비해서 그거를 여기 이렇게 묻혀요. 그 묻힌 스크류 브러쉬로 소량만 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증명사진용 눈썹이 탄생합니다. 아무튼 눈썹까지 이렇게 맞춰줬고, 이거를 한번 싹 찝어주고 이렇게 찝어주시고, 학생분들이나 나는 화장을 진하게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뷰러하고 마스카라 살짝만 하고 촬영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고 싶고 조금 더 화려하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속눈썹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 메이크업 샵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A형 속눈썹이나 우리 도우인 메이크업에서 많이 쓰는 그 풍성한 속눈썹은 너무 좀 과한 느낌이라 비추. 소정용 사진 찍을 땐 괜찮지만 증명사진에는 그건 좀 비추고, 이런 가닥 속눈썹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는데 샵에서 되게 잘 붙여주셔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얘를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깜박 속눈썹을 붙이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제가 사실 속눈썹을 좀 못 붙이는 편이거든요. 붙여봐도 A형 속눈썹은 많이 붙여봤는데 이건 완전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평소에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하나씩 붙여봤는데 꽤 어렵지 않아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리를 고정시켜놓고 붙여주면 되고 자연스러워요. 예쁘다. 아니 이거 왜 쓰는지 알겠네. 마스카라로 살짝 쓸어주고 트위저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속눈썹끼리 이렇게 한번 합쳐주고, 컷시도인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촬영할 때 속눈썹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습하고 가세요. 첫 시도에 바로 촬영을 해버리면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속눈썹 연습 한번 꼭 하고 가시고요. 언더도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마스카라랑 속눈썹 한쪽, 안 한쪽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죠. 눈이 갑자기 확 트여졌어. 아무튼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은 양쪽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팅을 한번 넣어볼 건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그램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손이 자주 가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포인트 브러쉬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묻혀가지고 코끝에 먼저 한번 해줄게요. 코가 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쉐딩 아까 여기에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여기 살짝 지금 빛나는 데보다 살짝 더 여기에다가 해주면 좀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입체로 막 문질러 버리는데 오늘은 증명사진을 위한 메이크업이니까 브러쉬로 섬세하게 발라줍시다. 이 코끝에 하이라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진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중앙에도 살짝만 넣어주고, 코가 좁아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터는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눈 밑 포인트도 이걸로 해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촬영할 때 글리터 사용하는 거 되게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메이크업을 보고 촬영을 하고 그걸 보정을 해봤잖아요. 글리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는 이런 글리터 있죠. 이렇게 완전 자글자글한 글리터는 이제 눈두덩이에 얹어버리거나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데 이제 촬영할 때는 조명이 여기저기서 한 군데서도 아니고 보통은 2군데 이상에서 조명이 이렇게 쐬어지거든요. 그러면 조명이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이 글리터 입자가 한 군데에서만 빛을 받는 게 아니라 2군데 이상에서 빛을 받다 보니까 빛이 조금 이상하게 나고 그냥 그 글리터 사리가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글리터를 그래도 난 꼭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입자의 글리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쉬머한 느낌의 글리터를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애교살도 큰 글리터 대신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의 글리터를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눈 앞머리도 살짝 트여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한번 발라볼 건데요. 우리 아까 립밤 발라놨잖아요. 립밤 발라놓은 거는 물티슈로 한번 싹 지워주고 이렇게 물티슈로 지워줄 때 각질이 같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립밤 바르시고 물티슈로 한번 싹 지워주시고 이렇게 쿠션으로 테두리 한 번 더 죽여준 다음에 컬러그램 블러 틴트로 한번 베이스 립 깔아줄 거예요. 내 입술이랑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틴트를 이렇게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 베이스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틴트는 립 펜슬 없이도 이렇게 오버립이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입술을 이렇게 확장시켜준 다음에 입술 컬러도 제 입술보다 살짝 톤 다운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올려주는 틴트가 진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다음은 브레이에 포에틱 컬러 발라줄 건데 이쪽에 물들이듯이 발라줄 거예요. 뭐 벨벳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 매트로 가시거나 아예 글로우 립으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진에는 글로우 립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질 부각도 적어지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립이 너무 웜해 보이는데 여기에 딱 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나무나무 핑크 컬러에 글로스를 한번 싹 얹어줄게요. 광이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조금씩 나와. 이렇게 틴트까지 마무리해줬습니다. 헤어까지 해줄 건데 헤어는 보통 이렇게 잔머리를 남겨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 옆에도 살짝 띄워주는 게 좋고 포인트 가닥을 내주시면 너무 팽해 보이지 않고 괜찮아요. 이제 이런 잔머리는 헤어 마스카라 있죠? 이런 거. 마스카라로 너무 비어 보이지도 너무 딱 정돈된 느낌도 아닌 그렇게 촬영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헤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요. 가닥머리 남겨주시고 이렇게 뿌리에 지저분한 잔머리도 헤어 마스카라로 정리해줍시다. 뭔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마를 가로지르는 잔머리 하나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살짝 이렇게 코끝에 걸치게 해줄게요. 아무튼 이렇게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 끝이고요. 헤어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클로징을 하기 전에 사진 촬영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꺼져버려가지고 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선 촬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좀 증명사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면서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메이크업은 이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고요. 컬러나 뭐 아이라인의 모양, 뭐 입술 컬러 그대로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관찰해봤을 때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두고 촬영을 하면 확실히 예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화려한 렌즈나 그라데이션이 엄청 진하고 엄청 많이 움직이는 그런 렌즈는 지양해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봐도 안 촌스럽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렌즈를 착용하시려면 내 눈동자 컬러랑 최대한 비슷한 약간 고동색 컬러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나는 꼭 그라데이션 렌즈를 착용해야겠다 하시면 저처럼 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가 돌아가지 않아 보이는 그 돌아간 게 티가 안 나는 그런 렌즈를 착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렌시스의 노이 블랙 착용해줬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트 렌즈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막 돌아가도 막 사진이나 이런 데에서 티가 안 나는 렌즈이기 때문에 평상시나 촬영할 때도 이거 꽤 괜찮은 렌즈예요. 그리고 의상 추천해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학생분들도 보실 것 같아서 이런 교복을 입고 있는데 전 사실 셔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취업 사진을 찍어야 되고 학생증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셔츠는 저는 비추천이고요. 목이 기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셔츠를 입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잠겨져서 목이 되게 짧아 보이고 목이 짧은 만큼 목이 그만큼 없어 보이고 얼굴도 그만큼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셔츠를 입는 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비추하고요. 그래도 난 셔츠를 입겠다 하시면 카라가 큰 거 입으시거나 좀 단추를 한두 개 정도 풀러서 이 목 부분을 좀 트여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도 보시면 넥타이를 했지만 윗단추는 열어준 상태고요. 만약에 윗단추를 잠그고 넥타이까지 끝까지 올렸으면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셔츠는 교복 셔츠가 아니라 좀 넥라인이 크긴 한데 아무튼 좀 열어줘야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셔츠 말고 목폴라 안 되고요.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고 계절감 느껴지는 건 완전 패스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프숄더도 비추해요. 오프숄더는 프로필이나 소장용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추천하지만 이렇게 증명사진 촬영할 때는 사진이 이렇게 가슴 윗선 딱 쇄골 아래에서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러면 오프숄더도 한 가슴 윗선까지 이렇게 딱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옷을 안 입은 사람처럼 나와요.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숄더는 증명사진을 찍을 거다 하면 피해주시고 화려한 컬러 들어간 거, 완전 패턴이 휘황찬란하게 들어간 거, 그것도 완전 비추고요. 왜냐하면 그 컬러나 패턴이 들어간 건 지금 봤을 때 내가 예뻐 보이는 거 입고 찍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예뻐 보여요. 왜냐면 지금 내 취향의 옷을 입은 거니까. 하지만 증명사진이라 하면 보통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5년, 10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100%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의상은 최대한 무채색, 흰색이나 화이트 아니면 최대한 소프트한 컬러감의 의상을 추천드리고요. 넥라인은 스퀘어 넥이나 U넥 아니면 일반 V넥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계절감이 느껴지는 퍼나 뭐 복실복실한 니트 이런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배경 추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까지도 증명사진 촬영은 화이트로만 촬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컬러 들어간 배경 전부 사용 가능하고요. 막 엄청 빨간색, 검정색, 진한 막 보라색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연한 미색, 핑크색, 하늘색, 아이보리색, 회색 전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한색 계열이면 연보라도 가능하고 연핑크도 가능하고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3가지로 나눠서 추천해드릴 건데요. 나는 증명사진을 진짜 10년 넘어서까지 후회 없이 안 촌스럽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색, 연한 그레이색 추천드리고요. 연한 그레이 너무 칙칙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은 화이트인데 약간 미색의 화이트가 있어요. 땡 화이트가 아니라 은은한 화이트 이런 색깔이 있거든요. 약간 흐리멍텅한 화이트 색깔이 있어요. 그런 색깔 추천드리고 이제 웜톤이신 분들은 화이트에 가까운 연그레이, 아이보리, 연핑크 컬러 이렇게 3가지 추천드리고요. 쿨톤이시라면 똑같이 화이트에 가까운 연그레이, 하늘색 그리고 똑같이 연핑크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나는 연한색 말고 좀 진한색 찍고 싶다. 나는 어차피 민증용으로 안 쓸 거고 그냥 나 예뻐 보이려고 찍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촬영하시는 작가님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이제 진한 컬러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포즈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포즈는 마찬가지로 제출용이나 뭐 민증용이 아니시면 자유롭게 뭐 V라 하셔도 되고 하트라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포즈를 하셔도 되는데 민증용이다. 이제 내가 어디 뭐 자격증용으로 신청할 거다 하면은 최대한 정면 보고 찍으시는 게 당연한 포즈고요. 근데 정면 포즈인데도 꿀팁이 있느냐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약한 시간에 냅다 가서 그냥 찍고 나오면 완전 범죄자처럼 화나 보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증명사진만 한 3, 4년 동안 거의 몇십 번을 찍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증명사진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 근육 풀기. 일단은 우리 얼굴에도 근육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기저기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촬영할 때 무표정이라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다 한다면 꼭 촬영 전에 정말 재밌는 영상을 깔깔깔 웃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촬영할 때 작가님이 막 웃겨주실 수가 없으니까 촬영 중에는 우리 근육이 풀릴 시간이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경직만 되어 있지 근육이 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촬영 전에 꼭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재밌는 영상 한번 찾아보고 가면은 예전에 찍던 내 증명사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머리는 한쪽만 넘기기. 머리가 보통은 거의 다 장발이시잖아요. 저도 지금 보면 중단발인데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찍는데 머리가 만약에 긴 상황이라면 양쪽 다 내렸을 때 답답해 보이고요. 양쪽 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분명 긴 머리인데 단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머리가 뚝 잘려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얼굴 방향의 머리는 넘겨주시고 그 반대쪽 머리는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정말 작고 얼굴 라인 너무 예쁘고 그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보통은 양쪽 다 내리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쪽은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눈 깜빡이기. 이건 또 뭐냐?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 조명이 팡팡 터지잖아요. 근데 그 조명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눈이 자연스럽게 살짝 개슴츠레하게 떠지고 불려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눈을 엄청 크게 떴다가 깜빡깜빡 몇 번 해주면 자연스러운데 살짝 커진 내 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작가님께서 쓰시던 방법인데 비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촬영해보시면 평소에 눈이 너무 싸납게 나온다던가 항상 화나 보이게 나온다던가 평소보다 작게 나온다던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네 번째, 입모양인데요. 입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증명사진에서는 이빨 보이게 웃는 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빨 보이게 웃는 거 사용이 안 되고요. 살짝 미소가 안 예쁜 얼굴이다. 제가 그렇거든요. 뭔가 어색해 보이고 진짜 어색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입술을 없애버리고 웃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쁜 사진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무표정에서 살짝 미소인 사진을 찍으면 좋긴 한데 우리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 무표정에서 눈 깜빡깜빡하고 입술 무표정 해주고 이 정도 떼어주면은 입술이 뭉개지지도 않고 뭔가 표정이 어색해 보이지도 않아요. 입술을 앙 다물고 있으면 여기 입 주변 근육들도 힘이 살짝 들어가서 울룩불룩해 보이고 그림자가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얼굴 라인도 확실히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모양도 아주 종이 한 장만큼만 약간 떼어주고 촬영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증명사진 촬영하실 때 정면 촬영하실 때 이렇게 툭턱이 나오셨던 분들 있으시죠? 정면 촬영하실 때 여기만 이렇게 톡 튀어나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두꺼비처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거북목을 하시면 됩니다. 거북목 해도 거북목처럼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정면 보시고 만약에 제가 턱살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는데 거북목을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화면상의 제 모습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턱살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울 보시고 정면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만 앞으로 쭉 내밀어줘도 턱살이 사라져요. 어차피 정면이라 옆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떡살이 없어도 살짝 이 라인이 둥글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북목을 하면 이 라인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촬영할 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항상 턱살이 나왔던 분들, 투턱이었던 분들, 턱살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증명사진, 메이크업 꿀팁과 다양한 꿀팁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 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던 꿀팁들을 이렇게라도 공유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혹시나 촬영이나 촬영 메이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또 증명사진이나 학생증 찍을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꿀팁 참고해서 꼭 인생 증명사진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모두 새학기, 새 출발 모두 응원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